이른바 일반 민원 네. 같은 거는 야 2억 이제 뭐 민원. 하고 이제 인사 문제들이 걸려 있는. 근데 그 인사 문제도 크게 무리 없는 인사일 네.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한 10억 규모. 그다음에 조금 무리해야 되면 한 20억 넘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자금도 다스에서 다스 초반부에 보도할 때 굉장히 헷갈렸던 이유가 100억짜리 비자금 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어서 네. 200억, 200억이냐 뭐 이걸로 헷갈렸었는데 네. 비자금은 한 그렇게 100억씩 이렇게 만들어 놓는 뭐 요런 또 어떤 그 법칙이 있는 게 아닌가. 견적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그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네. 저기 누구죠? 그 김윤옥 김윤옥 여사 네. 법인 서울 사모님 네. 법인카드는 주면서 정작 고 김재정 씨 네. 처남이잖아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법카가? 천안뿐만 아니라 천암댁인데도 없었고 그러니까 네, 이상은 이상은 회장도 회장도 못 썼다는 회장인데도 법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회장은 못 쓴 건 아니고 200만 원인가 한도가 정해져 한도가 있는 정하고. 200만 카드를 원이요? 썼었죠. 네. 언론사 편집국장이 그 정도일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이렇게 법인카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법인카드도 업무용으로 써야 되거든. 그렇죠. 그거 회사에서 주더라도. 그러니까요. 예컨대 해외에 가서 명품이라든지 백화점에서 사면 이거 회사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 비자금으로 메꿔내야 메꿔야 돼요. 되는 거죠. 아. 그 이상은 회장이 제가 취재해서 만났을 때도 이상은 회장도 굉장히 돈을 200보다는 많이 쓰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회사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를 사서 네. 그걸로 이제 깡을 해서 그 이상은 회장의 카드값을 막아줬다. 전문 용어 나서 깡을 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참여정부의 공기업 인사들 네.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네. 사람들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갖고 기소를 다 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사적 용도, 뭐 병원 갔을 때 사용했다든지 사적 용도가 있으면 그걸 다 횡령으로 기소를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그 부인은 예.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예. 설령 다수의 실소유주라고 하더라도 네.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부인이 뭐, 막 쓰면 안 되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비용으로 네. 썼다는 것 자체는 음. 참 두 얼굴, 그러니까 뻔뻔한 두 얼굴이라고 그러니까요. 봐야죠. 그 뻔뻔한 얘기를 좀 이어가기 전에 음. 시청자분께서 의견 주셨어요. 이상득 아들 이시영도 취재해 주세요. 김한 기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키맨입니다. 재산 해외에서 은닉 키맨. 네. 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취재는 김한 기자가 해오는 걸로 네. 하고 해외 자본, 그러니까 해외 예. 법인 관련된 내용들을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 법인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네. 법인이라든지 중국 법인에서 이시영 씨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회사를 물려받은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사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네. 이 자회사한테 해외 법인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제 한 사례들인데, 네. 근데 뭐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근데 다 취재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싱가포르 얘기가 처음부터 네.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스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우회 상장 방식으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그 법인세나 여러 이제 조세 혜택이 많은 싱가포르로 이 다스 법인을 옮기려고 했었다. 이제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 내용도 취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있겠죠. 저는 아니, 그 왕건이만 지금은 수사를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것들만 그럼 지금 검찰이 먼저 하고 있는 수사를 하는 거고 거죠. 확인해서 취재 신병 확보한 이후에는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갈 더 겁니다. 들어가요. 더 세게 할 거다. 그러니까요. 더 계속 나와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르지 않는 비리 저수지죠. 저는 이명박 이번에 전 대통령은 마르지 않는 비리 비리 저수지다. 어록 이제와 어록. 그 불교계 인사로부터 2억 받았다는 네. 거,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제가 집에서 두 손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졌다. 네. 예. 이분이 장로 아닙니까? 장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다고 봉헌한다고 했었죠. 했던 분인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뭐 소망교회, 네. 그죠? 예. 지광스님 네. 그 불교대학 네. 인허가 관련해서 2억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만나보라. 김백준 그 총무비서관한테 한번 만나보라. 스님 네네, 만나보라고 예.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견적이요? 네. 예. 그 불교대학 인허가 관련해서 하면 뭐 부탁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 사소한 거니까 한 2억 정도 받으면 되겠다. 견적 나와서 또 만나서 받아오라고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김백준한테 네. 시켜서 네. 지광스님이 딱 이러이러한 그 문제가 사람 있는 것 딱 뭐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 견적이 벌써 딱 나와서 이거는 얼마짜리다 이런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뇌물 견적서.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비슷한 이제 금액들이 딱딱 비슷하거든요. 2억, 10억, 뭐 그다음에 이제 다스 때는 100억 규모가 많잖아요. 비자금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분이 이제 어쨌든 그런 이재나 셈에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불교대학 설립건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해줄 수도 있는 건인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니까 이른바 일반 민원 네. 같은 거는 야 2억 이제 일반 뭐 민원. 하고 이제 인사 문제들이 걸려 있는. 근데 그 인사 문제도 크게 무리 없는 인사. 네. 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한 10억 규모. 그 다음에 조금 무리해야 되면 한 20억 20억, 넘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자금도 다스에서 다스 초반부에 보도할 때 굉장히 헷갈렸던 이유가 100억짜리 비자금 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어서 네. 200억, 200억이냐 뭐 이걸로 헷갈렸었는데 네. 비자금은 한 그렇게 100억씩 이렇게 만들어 놓는 뭐 요런 또 어떤 그 법칙이 있는 게 아닌가. 견적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검찰이 머릿속에 좀 찾아봐야 되는 거 다니니까. 아닙니까? 자기 머릿속에 머릿속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산을 그 모은 게 현대건설로부터 이렇게 네. 비정형적으로 축적을 했잖아요. 그 와중에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검찰이 이거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광스님하고 김백준 그 총무기획관 두 사람을 둘 다 자백했다는 둘 다 거죠. 자백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아니다 부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고받은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본인- 하면 유죄로 확정되는 거죠. 두 사람이 유죄 예컨대 인정된다. 이 사람들이 허위 진술로는 뭐 특별한 이득이 없다면 확정되는 네. 거죠. 예. 한쪽에서 이건 돈을 줬다는 쪽에서만 쪽에서만 자백을 하면 오히려 뭐 전달 과정에 있는 사람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재판부나 검찰에서도 네. 이 부분을 의심을 할 텐데요. 네. 돈을 받았던 사람 김백준 씨도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 두 사람 그러면 육하 원칙에 의한 그 진술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냥 피고인은 부인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증거가 아니니까. 네. 근데 요것만 가지고도 지금 징역이 몇 년입니까, 뇌물이? 2억인데. 2억은요, 보통 실질적으로 네. 2억 정도 선고되면, 하면 5년 이상은 선고돼요. 5년 이상 선고. 그리고 그 주말에 나온 보도지만 MBC 보도 중에 네. 당선 축하금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돈이 건넜다. 근데 저희가 오리온. 네, 오리온이죠. 오리온. 그 통상적으로 보면 당선 축하금도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리온만 단가. 네, 오리온만 MB 단가. 네, 오리온만 1억을 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당선 아마 축하금이라는 게. 그거는 이런 기준이 매출액, 그렇죠. 연매출액. 아니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K스포츠 예전에 대단. 그 단가를 받을 기업들한테 돈을 거둘 때는 다 이제 기준에 따라서 뭐 어디까지는 30억, 어디까지는 이런 식으로 다 정하는 거거든요. 10대 재벌, 뭐 그거를 30대 뭐 재벌 문서로 그런 남기진 않지만 예. 그렇다라고 보면 예. K 네, 스포츠회사 같은 경우는 미르재단. 재계 순위별로 그렇죠. 이렇게 단가를 정한 네. 것 같아요. 이 이명박 배우가 대통령은 좀 더 치밀하게 네.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단가를 정했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요. 어떤 분께서 네.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네. 뇌물 정찰제다. 뇌물 정찰제. 뇌물 정찰제. 네. 뇌물도 네. 정찰제. 이게 그냥 값을 매기는 게 아니라 정찰제가 있어서 특정 기업만 더 받으면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되는 네. 거예요. 아, 정찰제. 할인도 없고. 할인도 없고. 이게 참 이게 나라냐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성동조선해양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 네,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냥 보고 있으면 이제는 약간 코미디 같은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일처리를 하는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또 돌려달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팔성 회장도 자기 돈이 아닌 돈을 갖고 뇌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 과정은 희귀화되지만 이 과정에서 성동조선이 지원받은 돈은 천문학적인 그렇죠. 금액을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20억 수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나간 공적 자금은 그렇죠. 조단이기 때문에 4조 2천억. 예. 예.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기업만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뭐 포스코 관련된 보도가 있기도 했지만 이 기간 중에 이런 식으로 몇 조씩 사라진 공적 자금들이 그러니까요. 도대체 몇 개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 자체만 하더라도 게이트죠. 네. 그렇죠. 엄청난 게이트죠. 예. 게이트고. 지금 해양조선 다 위기인데 산업이. 그래 이 사람 지금 성동조선에 지금 그 오너 사장이 구속돼지고 돌려달라고 했고 퇴임 이후에도 돌려달라고 해서 결국 안 돌려주니까 네.
대신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이팔성 이팔성 회장이. 예. 보통 뇌물 사건의 초범이면 실패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실패를 하고 돌려달라고 하면 다 돌려줍니다. 뒤탈이 나니까. 네. 알려주면. 아, 진짜 그런 일도 있습니까? 아, 이제 그러니까 안 돌려주면. 로비에 실패하면은 뇌물을 돌려주게 안 돌려주면 되니까. 이거 금방 사건화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겁나서 안 해줄 텐데 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믿는 구석은 후임 권력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됐으니까. 이 뻔뻔하게 네. 거절을 했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범죄 감각, 범죄 윤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자체도 엄청난 게이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돈을 받고 그 돈이 은행장을 통해서 은행 회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4조 2천억이나 되는 지원금이 나갔고 이 과정들이 다 청문회감이 되는 사건인데 그렇죠. 그 사건을 실패해갖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고 버텼다. 이 두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이 워낙 많아서 네. 사실 이 건만이 아니다라는 추론이 하나 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 해프닝 정도로 취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돈을 건넨 사람들이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뭔가 확실한 또 정황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이 공적 자금 투입이랑 사실 연관이 그렇죠.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받은 것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우리 금융이 껴있는 사건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예. 훨씬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0년부터 2018년 최근까지 한국수출입은행 통해서 9조 6천억, 근 10조 원대의 공적 자금을 네. 퍼부었지만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꽤 많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범죄의 행각이, 유형이 박근혜 정부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이 정권에서 했던 잘못들이 그대로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이 반복됐던 네.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러다 정말 나라 거덜날 뻔했던 것 같아요. 우리 촛불 안 비서단 들었으면. 정도가 아니고 이제 네. 박근혜 그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아마추어 범죄 행위라면 여기는 프로의 말하자면 냄새가 나는 거죠. 네. 거기는 그 박근혜 그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그 최순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한도 내에서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영업부장으로서 업무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딱 견적을 내서 예. 필요한 부분에서 저기는 어느 정도 이득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에 챙겨야 되겠다 이런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이게 국민 혈세가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게 필요하니까 당장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공적 자금 그러니까 또 다 생계가 걸려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네. 걸려 있으니까 또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뒤로 이렇게 뇌물을 챙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그 기자 감각에서 보면 네. 당시 언론 보도를 굉장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네. 조선업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잡으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동조선 회장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원타깃으로만 로비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에서는 언론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산업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어떤 담론 체계가 좀 이렇게 보도 체계가 그렇죠. 보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건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정권의 도덕성이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게이트 규모의 사건인데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혐의가 많아서 곁다리로 취급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 사람 자체도 문제예요. 정홍준. 네. 정홍준 전 성동조선 회장이 3,300억대의 그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이 됐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 문제가 또 빼먹은 네.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같이 그냥 빼서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업을 식이- 털어간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비자금을 조성을 하는 네. 회사는요, 다 기본적으로 분식 회계를 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예. 분식 회계를 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은행에 대출을 받잖아요. 네. 이게 담보가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 대부분 판례하면 100%다 사기 대출이에요. 그렇죠. 사기대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다수도 지금 결국 비자금을 300억 또 격리 그 직원들이 또 뭐 네. 또 몇백억 100억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부풀리기로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은행의 거래는 모두가 분식에 의한 사기 대출이에요. 그것까지 기소되어 버리면요, 다스 거들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뭐 다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로비 행태가 만연했던 정권이었던 거고, 뭐 지금이라도 다 찾아내야 되는 네. 것 같고요. 국민 재산을 되돌려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좀 들고요. 이게 그냥 넘길 공적 수가 자금 사실은 참여정부부터 네. 시작해 공적 자금 수사를 했었는데, 옛날에 공적 자금 사건은 여기에 비하면 세 배로 피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면 네. 우리 모든 범죄의 백과사전이 나올 것 같아요. 백과사전이 그러니까요. 나오면 차제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수법이 다 나올 네.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일벌백계하는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뭐 천만 원짜리 범죄까지 다 샅샅이 뒤져서 다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그러니까요. 된다고. 범죄 수사를 해서 구속하고 형사처벌 하는데 좀 주력하고, 네. 범죄 수익 환수 부분에서는 좀 소홀히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윤석열 중앙지검에서 최근에 범죄 수익 환수하는 특별 부서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검찰이나 사실 법조계 관계자들이 인생 제2의 인생 차원에서 재벌로 취직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더 이상 이제 그런 관행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산 환수를 하려면 국세청이 나서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검찰 국세청이- 수사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말씀하신 대로 네.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다스의 차명 재산이라든지 여러 차명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국세청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국세청이 이건희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세금으로 다시 거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부정한 돈과 관련해서는 국고로 환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스 때는 100억 규모가 많잖아요, 비자금들이.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네. 거 보면 이분이 이제 어쨌든 그런 이재나 셈에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불교대학 설립건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해줄 수도 있는 건인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니까 이른바 일반 민원 네. 같은 거는 야, 2억 이제 일반 뭐 민원. 하고 이제 인사 문제들이 걸려 있는. 근데 그 인사 문제도 그게 무리 없는 인사 네. 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한 10억 규모. 그다음에 조금 무리해야 되면 한 20억 20억, 넘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자금도 다스에서 다스 초반부에 보도할 때 굉장히 헷갈렸던 이유가 100억짜리 비자금 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어서 네. 200억이냐 뭐 이걸로 헷갈렸었는데, 네. 비자금은 한 그렇게 100억씩 이렇게 만들어 놓는 뭐 이런 또 어떤 그 법칙이 있는 게 아닌가. 견적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검찰이 머릿속에 좀 다 찾아봐야 있는 되는 거 거니까. 아닙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산을 모은 게 현대건설로부터 이렇게 네. 비정형적으로 축적을 했잖아요. 그 와중에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검찰이 이거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광 스님하고 김백준 그 총무기획관 두 사람을 둘 다 자백했다는 둘 다 거죠. 자백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아니다 부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고받은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본인- 하면 유죄로 확정되는 거죠. 두 사람이 오셨는데요. 취재는 우리 김한 기자가 해오는 걸로 네. 하고 해외 자본, 그러니까 해외 네. 법인 관련된 내용들을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 법인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네. 법인이라든지 중국 법인에서 이시영 씨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회사를 물려받은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사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네. 이 자회사한테 해외 법인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제 한 사례들인데, 네. 근데 뭐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근데 다 취재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싱가포르 얘기가 처음부터 네.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스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우회 상장 방식으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그 법인세나 여러 이제 조세 혜택이 많은 싱가포르로 이 다스 법인을 옮기려고 했었다. 이제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 내용도 취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있겠죠. 저는 아니고 왕건이만 지금은 수사를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것들만 그럼 지금 검찰이 먼저 하고 있는 수사를 하는 거고 거죠. 확인해서 취재 신병 확보한 이후에는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더 겁니다. 들어가요. 더 세게 할 거다. 그러니까요. 더 계속 나와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르지 않는 비리
비리 저수지죠. 회사 비자금으로 메꿔야 메꿔야 되는 돼요. 거죠. 아. 이상은 회장이 제가 취재해서 만났을 때도 이상은 회장도 굉장히 돈을 200보다는 많이 쓰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회사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를 사서 네. 그걸로 이제 깡을 해서 그 이상은 회장의 카드값을 막아줬다. 전문 용어 나서 깡을 깡, 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참여정부의 공기업 인사들 네.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네. 사람들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갖고 기소를 다 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사적 용도, 뭐 병원 갔을 때 사용했다든지 사적 용도가 있으면 그걸 다 횡령으로 기소를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그 부인은 예.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예. 설령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하더라도 네.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부인이 뭐, 막 쓰면 안 되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비용으로 네. 썼다는 것 자체는 음. 참 두 얼굴, 그러니까 뻔뻔한 두 얼굴이라고 그러니까요. 봐야죠. 그 뻔뻔한 얘기를 좀 이어가기 전에 음. 시청자분께서 의견 주셨어요. 이상득 아들 이시영도 취재해 주세요. 김한 기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키맨입니다. 재산 해외에서 은닉 키맨. 네. 뭐 이런 의견 주. 저는 이명박 이번에 전 대통령은 마르지 않는 비리 비리 저수지다. 어록 이제와 어록. 그 불교계 인사로부터 2억 받았다는 네. 거,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제가 집에서 두 손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졌다. 네. 예. 이분이 장로 아닙니까? 장로?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하시겠다고 봉헌한다고 했었죠. 했던 분인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뭐 소망교회, 지- 소망교회, 그죠? 예. 지광스님 네. 그 불교대학 네. 인허가 관련해서 2억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 지금 그 만나보라. 김백준 그 총무비서관한테 한번 만나보라. 스님 네네, 만나보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견적이요? 네. 네. 그 불교대학 인허가 관련해서 하면 뭐 부탁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 사소한 거니까 한 2억 정도 받으면 되겠다. 견적 나와서 또 만나서 받아오라고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김백준한테 네. 시켜서 네. 지광스님이 딱 이러이러한 그 문제가 사람 있는 것 딱 같은데 뭐 이야기를 하면 견적이 벌써 딱 나와서 이거는 얼마짜리다 이런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뇌물 견적서.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비슷한 이제 금액들이 딱딱 비슷하거든요. 2억, 10억, 뭐 그다음에 이른바 일반 민원 네. 같은 거는 야 2억 이제 일반 뭐 민원. 하고 이제 인사 문제들이 걸려 있는. 근데 그 인사 문제도 그게 무리 없는 인사일 네.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한 10억 규모. 그다음에 조금 무리해야 되면 한 20억 20억, 넘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자금도 다스에서 다스 초반부에 보도할 때 굉장히 헷갈렸던 이유가 100억짜리 비자금 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어서 네. 200억, 200억이냐 뭐 이걸로 헷갈렸었는데 네. 비자금은 한 그렇게 100억씩 이렇게 만들어 놓는 뭐 요런 또 어떤 그 법칙이 있는 게 아닌가. 견적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그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네. 저기 누구죠? 그 김윤홍 김윤홍 여사 네. 법인 서울 사모님 네. 법인카드는 주면서 정작 고 김재정 씨 네. 처남이잖아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법카가? 천안뿐만 아니라 천안댁인데도 없었고 그러니까 네, 이상은 이상훈 회장도 회장도 못 썼다고 회장인데도 법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회장은 못 쓴 건 아니고 200만 원인가 한도가 정해져 한도가 있는 정하고. 200만 카드를 원이요? 썼었죠. 네. 언론사 편집국장이 그 정도일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이게 법인카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법인카드도 업무용으로 써야 되거든. 그렇죠. 그 회사에서 주더라도. 그러니까요. 예컨대 해외에 가서 명품이라든지 백화점에서 사면 이거 회사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